혹시 당신도 어느 날 평범한 창문 너머로 상상도 못한 진실을 마주한 적 있나요? 서울 마포구의 조용한 골목길, 한적한 주택가 속 한 집에서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같은 장면이 펼쳐진다. 이웃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는 할아버지 김선우와 그의 10살 손녀 김한을 하늘이는 부모님의 이혼 이후 이 집으로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선우는 그녀의 전부가 되었다. 그날도 찬바람이 스쳐가는 늦가을 오후였다. 이웃집 할머니 이혜정은 작은 손바느질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창밖을 보는 일은 습관이자 유일한 오락이었다. 그런데 그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혜정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가 숨이 멎었다. 김선우 씨의 거실 거기서 하늘이 그 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등은 벽에 기댄 채 얼굴은 새하얗고 두 눈엔 공포가 가득했다. 작은 손으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앞에 선 김선우 얼굴은 평소와는 다르게 굳어 있었고 오른손에는 햇빛에 반짝이는 뭔가를 들고 있었다. 날이 선 금속처럼 보였다. 혜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다. 저게 칼인가? 그녀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창가로 바짝 다가갔다. 하지만 선우는 창문을 등진 채 팔을 들어 그 날카로운 것을 하늘에게 겨누고 있는 듯 보였다. 하늘은 몸을 떨며 눈을 떼지 못했고 작은 입술이 움찔거렸다. 아니야, 아닐 거야. 혜정은 창문 커튼을 조심히 닫고 벽에 등을 기댔다. 그 순간에도 그녀의 심장은 쪼그라들 듯 조여왔다. 방금 본 게 진짜야?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무슨 오해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건 하늘이의 그 눈빛이었다. 그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눈빛이었다. 그날 밤 혜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창문 밖 거실의 그림자가 자꾸만 떠올랐다. 하늘이의 공포에 질린 얼굴, 선우의 무표정한 눈빛 손에 들고 있던 그 반짝이던 물체. 이게 혹시 정말 무슨 일이?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행동에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며칠이 지나고 혜정은 여전히 그날의 장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자꾸만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늘이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자전거 소리도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꼈다. 혜정은 하늘이가 좋아하던 바닐라 카스텔라를 정성껏 구웠다. 그리고 그것을 고운 천으로 덮고 조심스럽게 옆집 문을 두드렸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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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김선우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전히 깔끔한 셔츠에 점잖은 얼굴. 그 눈빛엔 놀람보다 어딘가 어색한 정중함이 배어 있었다. 이혜정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혜정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바구니를 내밀었다 하늘이한테 주려고요. 요즘 얼굴이 안 보여서요. 좋아하던 카스텔라라서. 아, 고맙습니다. 하늘이는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며칠 집에만 있었어요.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의 말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혜정은 그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느꼈다. 아이가 잘 먹나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도 국 끓여 드릴 수 있고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조금 더 닫았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있어요. 곧 괜찮아질 겁니다. 그 말과 함께 문이 천천히 닫혀졌다. 문이 닫히자 혜정은 문 앞에 몇 초간 더 서 있었다. 감기라는데 왜 창문을 하나도 안 열어놓는 거지? 왜 아이가 며칠째 밖에 안 나오는 걸까? 그날 오후 드디어 하늘이의 모습이 보였다든 뒤로는 작은 정원이 있는 길 그녀는 뒤쪽 마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혜정은 창문을 열고 부드럽게 불렀다. 하늘아, 잠깐만 와 보렴. 할머니가 선물 하나 줄게. 하늘은 걸음을 멈추었다.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의 눈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음을 옮겨 사라졌다. 그 순간 혜정의 등줄기엔 싸늘한 전율이 스쳤다. 그 눈빛, 그건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그건 두려움이었다. 그날 밤 혜정은 작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10월 1일 하늘이 3일째 정원에 안 나온 집은 계속 커튼이 닫힌 채 오늘 아이와 눈 마주쳤지만 회피 눈빛이 이상함 공포감이 느껴짐. 그녀는 수첩을 덮고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미친 건 아니야. 분명 무언가 이상해. 그 다음날 혜정은 새벽같이 일어났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다. 그녀는 두툼한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따끈한 커피를 한 잔 따라 베란다에 앉았다. 그 자리에서는 김선우 씨의 집 정원이 정면으로 보였다. 오늘은 창문 열까? 아니면 또 닫아놨을까? 하지만 역시나 모든 커튼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마치 외부와의 단절을 선언하듯 햇살 한 줄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꽉 막혀 있었다. 죽은 듯 조용했다. 시간이 흘러 오전 8시가 되었을 즈음 갑자기 뒷골목에서 탁탁탁탁 달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정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뭔가를 본 듯한 확신이 들었다. 보라색 꽃무늬 니트, 헝클어진 머리카락,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 그건 분명 하늘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아이는 도망치듯 달리고 있었고 어깨는 움츠러들었으며 발을 절뚝이는 듯 보였다. 무언가에 떠밀린 것처럼. 하늘임! 혜정은 부르려 했지만 소리는 목구멍에서 멈췄다. 그 공포감이 다시 올라왔다. 그날 하루 종일 혜정은 마음이 불안했다.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에도 전화벨이 울려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가며 골목길 끝에 있는 작은 가게로 향했다. 그곳에서 친구인 양미자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친구를 만났다. 미자야, 너 하늘이 요즘 본 적 있어? 그 애. 아니, 이상하게 요 며칠 못 봤어. 그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내가 그저께 빵 구워서 들고 갔는데 애가 안 나와. 선우 씨 말로는 감기래. 미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희한하네. 하늘이 단 거 좋아하잖아. 근데 저번에 선우 씨가 와서 그러더라고. 하늘이가 이제 단 걸 안 먹는다고. 그 말을 들은 혜정은 눈썹을 찌푸렸다. 단 거 안 먹는다고 그의 바닐라 카스텔라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았잖아. 그녀의 의심은 점점 짙어져 갔다. 그리고 그날 오후 혜정은 일부러 김선우 씨 집 앞을 산책하는 척하며 지나갔다.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정원은 정리된 듯하나 사람 사는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 순간 1층 창문 커튼 사이로 눈 하나가 보였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건 하늘이었다. 분명한. 눈빛 혜정을 알아보고 몇 초간 눈을 맞췄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이는 커튼 뒤로 사라졌다. 마치 누가 볼까 두려워 도망치듯. 혜정은 손을 입에 가져갔다. 하늘아, 너 지금 뭔가 말하려고 한 거니? 그날 밤 혜정은 다시 수첩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적었다. 10월 3일 창문 커튼 사흘째 닫힘. 하늘이 눈빛 이상함. 커튼 뒤에서 숨어있음 무언가 말하려는 듯 도와달라는 눈빛 점점 확신이 든다.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다. 그녀의 몸은 떨렸고 가슴 한켠에서는 사명감 같은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후 혜정의 집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섰다. 헬멧을 벗으며 다가온 청년은 바로 진우였다. 미자의 조카이자 정보통신학과 4학년으로 컴퓨터와 전자기기에 능한 학생이다. 할머니 어제 전화 주셨잖아요. 뭐 도와드릴 거 있다고. 혜정은 그를 집 안으로 이끌며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내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꼭 들어줄 수 있겠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창밖에서 본 이상한 장면, 하늘이의 행동, 사라진 웃음 닫힌 커튼, 도망치듯 사라지는 눈빛. 난 그냥 누가 봐도 예민한 노인네일 수 있어. 근데 진우야,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베란다를 가리켰다. 여기 화분에 네가 작은 캠 하나 설치해 줄 수 있겠니? 창문을 향해서. 그 집을 녹화할 수 있게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몰래 촬영하는 건 불법일 수 있어요. 할머니 알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야. 난 그 애가 지금 위험하다고 느껴. 아무도 믿지 않지만
그 말에 진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녹화는 저랑 할머니만 볼 거고 어떤 식으로든 외부 유출은 안 돼요. 경찰이 필요하다고 하면 직접 전달하세요. 그날 밤 진우는 작은 고성능 카메라 하나를 화분에 숨겨 설치했다. 창문을 향해 각도를 조정했고 실시간 영상이 혜정의 스마트폰에 전송되도록 세팅했다. 밤 11시, 혜정은 방 안불을 끄고 혼자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김선우의 거실 창문이 보였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커튼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자정을 지나 1시 15분, 카메라 화면에서 커튼이 스르륵 움직이는 게 보였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더니 그곳에 누군가가 나타났다. 하늘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두 손으로 무릎을 껴안고 몸을 떨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카메라를 보지 않았지만 분명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이었다. 하늘아! 혜정은 화면을 향해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화면엔 선우의 모습이 없었다. 오직 하늘만 있었다. 1분쯤 지나 방 안불이 꺼졌다. 다시 어둠 화면도 까맣게 변했다. 혜정은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혜정은 진우와 함께 영상을 되돌려 보았다. 하늘이의 떨리는 어깨, 식은땀에 젖은 이마, 끊임없이 무릎을 끌어안는 손동작.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에요. 진우가 말했다. 저 아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들었다. 이제는 말해야겠어. 아침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던 그 순간 혜정은 핸드폰을 들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가 전화를 건 상대는 김하늘의 엄마 이리나였다. 이리나는 김선우의 막내딸로 1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부산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다. 혜정은 그녀와 예전 몇 번 인사한 적은 있었지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다. 여보세요, 이리나입니다. 피곤하고 무심한 듯한 목소리. 혜정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에 사는 이혜정이에요. 김선우 어르신 댁 바로 옆집이죠.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혜정은 망설이다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하늘이 말이에요. 혹시 요즘 자주 연락하고 계신가요? 아이가 며칠째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하늘이요. 지난주에도 영상통화 했어요. 아버지가 감기 걸렸다고 해서 학교도 쉬고 있고요. 사진도 보냈는데 괜찮아 보였어요. 그 사진 혹시 밝은 데서 찍힌 건가요? 그러고 보니 방이 좀 어두웠던 것 같긴 해요. 왜 그러시죠? 혜정은 목소리를 낮췄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늘이가 평소와 달라요. 밖에도 안 나오고 창문은 항상 닫혀 있고. 그리고 어제는 아이가 울고 있던 장면을 제가 직접 봤어요. 밤에요. 방에 혼자서 웅크린 채. 이리나는 말이 없었다. 혜정은 덧붙였다. 제발 직접 와서 확인해 주세요. 단순한 감기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셔도 좋지만 그 애의 눈빛은 절대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참 침묵 끝에 이리나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조금 떨리는 듯한 하지만 단호한 톤이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서울 올라가려고 했는데 내일 첫 차로 올라가 볼게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 그냥 아이가 안전하길 바랄 뿐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혜정은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눈에는 긴장과 안도가 함께 어렸다. 그녀는 수첩을 펴고 또박또박 적었다. 10월 4일 이리나에게 연락 완료. 내일 서울 도착 예정. 반드시 진실 확인 필요아이의 상태 불안정. 그날 오후 혜정은 골목길에서 다시 한번 무언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그녀는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뒤뜰로 나가보았다. 그리고 철망 담벼락 옆에서 아주 미세한 딸깍 소리가 들렸다. 혜정은 숨을 죽이고 발을 멈췄다. 눈을 크게 뜨고 담장 쪽을 응시했다. 그 순간 뭔가가 움직였다.
아주 빠르게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발밑엔 얇은 철사 하나가 잘려 떨어져 있었고 벽돌 위에는 먼지가 날린 듯한 신발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이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 혜정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진우야? 이번엔 마이크도 설치할 수 있을까? 다음날 혜정은 진우와 함께 조심스럽게 또 다른 장비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초소형 마이크였다. 그녀는 창문 바로 아래 놓인 화분 틈 사이에 그것을 숨겼고 마이크는 김선우 집 1층 거실 창문을 향해 설치되었다. 이 마이크는 밤에도 잘 작동할 거예요. 약간의 움직임이나 말소리도 감지할 수 있어요. 잘 부탁할게 진우야. 그날 밤 1시 15분 모든 것이 정적에 잠긴 시간 혜정은 이어폰을 착용하고 실시간 녹음이 시작된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딸깍 무언가 문이 열리는 소리. 그 다음은 조용한 발걸음. 그때 낮게 깔린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또 울어.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이어서 들린 건 작은 신음소리였다. 하늘이의 것 같았다. 쨍그랑 무언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다시 남자의 목소리. 이제 컵까지 깨뜨렸네. 도대체 왜 말을 안 들어? 이후엔 쿵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정적. 혜정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손끝까지 떨렸다. 심장이 가슴을 찢고 나올 듯 요동쳤다. 하늘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거야? 다음날 아침 그녀는 진우와 함께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모든 자료를 하나로 정리했다. 영상 녹음 하늘이의 행동 기록, 그리고 그녀 자신의 수첩 기록까지. 그녀는 곧바로 이리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나야,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어. 너 오늘 꼭 와야 해. 행동이 녹음 파일이 있어. 하늘이는 분명히 고통받고 있어. 이리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바로 올라갈게요. 오후차로. 그날 오후 혜정은 경찰서에도 전화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마포구 엑스퀴즈 번지에 사는 이혜정입니다. 이웃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있어 신고합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신가요? 혜정은 침착하게 설명했다. 영상과 녹음이 있으며 어린아이 김하늘 양이 며칠째 외부와 단절된 상태라는 것, 그리고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시면 검토 후 필요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과 음성 파일을 압축해 보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마침내 2명의 경찰이 김선우의 집 앞에 도착했다. 혜정은 마당 반대편 자신의 현관 앞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선우는 문을 열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하고 담담했다. 그는 경찰을 집 안으로 들이며 미소까지 지었다. 20분 후 경찰들이 집에서 나왔다. 혜정은 달려가 물었다. 어떻게 됐나요? 하늘이 아이는 괜찮은가요? 한 여성 경찰이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답했다. 아이를 직접 확인했지만 현재 큰 외상이 보이진 않았어요. 김선우 씨는 아이가 감기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 행동은 없었습니다. 혜정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하지만 영상도 보고 녹음도 들었잖아요. 남성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다만 직계 보호자의 고발 없이는 추가 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혜정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다. 그럼 여러분은 저 집에서 아이가 매일 울어도 그냥 지켜보겠다는 건가요? 경찰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증거가 더 명확해지거나 보호자의 고발이 있으면 즉시 개입하겠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섰고 저녁 노을이 떨어지는 골목은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오후 3시 30분 김선우의 집 앞 낡은 초인종 앞에 2명의 여성이 서 있었다. 하나는 서울로 막 도착한 이리나, 그리고 그 옆에는 단단히 입을 다문 채 묵묵히 곁을 지키는 혜정이었다. 이리나는 초인종 버튼을 눌렀다. 딩동.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 누구십니까? 아빠 나예요. 리나. 하늘이 보러 더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문이 열렸다. 김선우는 문을 열고 나타났다. 평소처럼 말끔한 차림새에 눈썹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은 표정이었다. 리나, 무슨 일로? 갑자기 하늘이가 아프다면서요? 직접 보러 왔어요. 그는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감기가 심해서 며칠째 집에서 쉬고 있어. 약도 먹이고 있고 좀 피곤해 보여서 자고 있을 거야. 혜정이 나섰다. 선우 씨, 하늘이 방만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아이가 괜찮은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겠어요. 선우는 잠시 머뭇거렸다. 표정이 굳었다. 방이 좀 지저분해서 지금은. 하지만 이리나는 그 말을 끊었다. 상관없어요. 아픈 애가 있는 집인데 지저분한 게 뭐가 문제예요. 그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혜정도 함께 따라 들어갔다. 집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가볍게 퍼지는 양냄새,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닫힌 커튼, 그리고 무언가 눌린 듯한 공기. 하늘이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다. 왜 문이 잠겨 있어요? 이리나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밤에 자주 문 열고 돌아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이리나는 더는 참지 않았다.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서랍을 열었다. 몇 번 뒤적이더니 파란색 키링이 달린 열쇠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그 열쇠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열쇠가 여기 있네요. 철컥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 공기가 휙 하고 바깥으로 흘러나왔다. 하늘이의 방. 방은 캄캄했다. 커튼은 검은색 테이프로 사방이 막혀 있었고 햇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작은 스탠드 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아래서 하늘이는 구석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피부는 창백했다. 그 작은 몸은 마치 숨으려는 듯 벽에 붙어 있었고 그녀는 두 팔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하늘아. 이리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딸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하늘이는 반응하지 않았다. 눈은 열려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고 말도 없었다. 혜정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하늘이의 팔에 난 붉은 흠집들을 보고 말았다. 하늘이, 이게 뭐니? 아이의 피부는 마르고 손톱엔 때가 끼어 있었다. 그때 선우가 문 앞에 나타났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며칠째 식사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면 더 걱정만 키울까봐 직접 간호했습니다. 이리나는 하늘이를 안고 일어섰다. 말도 안 돼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요. 아빠가 뭘 하셨든 아이 상태는 명백히 위험해요. 선우는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뒤로 물러서었다. 눈동자에는 피로함과 체념이 섞여 있는 듯한 그림자가 스쳐갔다. 30분 후 서울 한사립병원. 하늘이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이리나는 손을 떨며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혜정은 곁에 앉아 조용히 등을 토닥였다. 한참 후 의사가 나타났다. 아이의 신체적 외상은 심각하진 않지만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고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합니다. 일단 입원을 권유드리고 심리 상담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하늘이가 입원한 병실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벽엔 하늘색 곰 인형이 그려져 있었고 창밖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들고 있었다. 그럼에도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다. 하늘이는 침대 위에 누운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눈은 떠있지만 세상과 단절된 듯한 표정이었다. 이리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딸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하늘아,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잠시 후 병원 심리상담사인 한리연 박사가 조용히 병실에 들어왔다. 차분한 목소리, 단정하게 묶은 머리, 따뜻한 미소. 김하늘 양, 안녕 난 리연이라고 해. 여긴 안전한 곳이야. 천천히 괜찮을 때 말해줘도 좋아.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몇 분간의 침묵 끝에 하늘이는 아주 작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밖에 있었어요. 리언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누가 있었을까? 하늘이는 눈을 감고 속삭이듯 말했다. 공원에서 나한테 사탕 줬어요. 엄마 친구라고 했어요. 어깨를 만졌어요. 싫었는데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이리나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하늘이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날 밤 그 사람 또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 날 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창문을 못 열었어요. 리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하늘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태웅 아저씨. 이리나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이 커졌다. 태웅? 혜정은 밖에서 대기 중이었지만 이 말을 듣고 안으로 뛰어들 뻔했다. 전효dom도 전에 시gem드아이님 저동은 되니 밖에서 감시하던 자. 그 이름은 낯설었다. 정태웅. 이리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우리 동네 끝쪽에 최근에 이사 온 남자가 있었어요. 동네에서도 별로 말을 안 섞고 이상하다고 했는데 혜정이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 사람이야. 내가 몇 번이나 봤어요. 선우 씨 집 울타리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어. 그 순간 진우가 급히 병실로 달려왔다. 손엔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보셔야 해요. 어젯밤 카메라 녹화분인데 이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영상엔 어두운 골목 사이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성이 선우 씨 집 옆 담장을 따라 걷고 있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울타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뭔가를 꺼내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그게 밤 2시 12분이에요. 선우 씨는 그 시간에 부엌 쪽에 있었어요. 리언은 차분하게 정리했다. 즉, 하늘이의 할아버지가 가해자가 아니라 지켜주려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리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의심했어요. 내 아버지를. 혜정이 손을 잡았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어. 다음날 아침 김선우는 마포경찰서 2층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녹음기와 종이 서류, 그리고 노련한 표정의 중년 형사 오영국이 앉아 있었다. 김선우 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어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슨 일이든 묻고 싶으신 대로 물으십시오. 나 감출 게 없습니다. 오 형사는 그의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USB와 녹음기, 그리고 거실 화분 속에서 수거된 소형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이 장비들 모두 당신이 설치한 게 맞습니까? 네, 제가 설치했습니다. 이유도 분명합니다. 이유라면 그놈이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정태웅 그 자를 처음 본 건 2달 전입니다. 하늘이 창밖을 보다가 혼잣말을 했어요. 엄마 친구가 또 왔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선우는 손을 모으고 목소리를 낮췄다. 처음엔 헛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창밖을 보니 정말 누군가가 울타리 너머에서 우리 집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고요했지만 안에는 끝없이 고된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순한 오해로 넘겨졌죠.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형사는 손을 턱에 괴고 말했다. 왜 그 사실을 주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까? 선우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 누구도 믿지 않더군요. 노인네의 피해 망상이라 했죠. 딸마저도 그럴까봐 두려웠습니다. 오 형사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그럼 왜 손녀에게 수면제를...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아이는 밤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매일 잠들지 못하고 떨면서 울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에게 휴식을 주는 것 뿐이었어요. 의사의 처방 없이 한 건 죄라는 거 압니다. 형사는 조용히 서류를 덮었다. 우리는 당신을 범죄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은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를 지킨 유일한 어른이었다는 사실도 명확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선우를 바라보았다. 정태훈 그자가 진짜 위협이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겠군요. 한편 병원에서는 하늘이는 처음으로 잠에서 스스로 깨어났다. 그리고 리언 박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꺼냈다. 그 아저씨, 우리 학교 앞에도 있었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리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혹시 제 핸드폰 모양 기억나니? 검은색. 귀퉁이에 금색 줄무늬, 그리고 뒤에 곰돌이 스티커 있었어요. 진우가 즉시 반응했다. 그 디테일, CCTV에서 봤던 그 핸드폰이에요. 어제 경찰이 분석 중이라고 했어요. 같은 시각 정태웅의 집 근처. 3명의 형사가 조심스럽게 폐쇄된 가옥을 둘러보고 있었다. 철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모두 막혀 있었다. 그러나 마당 한 구석 바닥에 묻힌 검은 비닐봉투가 수색 견의 반응으로 드러났다. 그 안에는 망가진 핸드폰, 여러 대 USB 그리고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다. 대부분은 여자아이들의 사진이었다. 그중엔 분명히 하늘이의 얼굴도 있었다. 하늘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멀리 있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엄마 일이 나는 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괜찮아. 여긴 안전해.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익숙한 발소리,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김선우가 서 있었다. 그는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수많은 감정이 스쳐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그리고 용서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병원 주변 순찰을 돌던 경찰이 CCTV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다. 검은 모자를 쓴 누군가가 병원 근처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병원 쪽을 향해 휴대폰을 들이밀고 있었다. 그 화면이 서서히 확대되었다. 화면 속 그 남자의 얼굴은 아직 선명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익숙했다. 저 사람 다시 돌아온 걸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은 또 다른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빛이 됩니다. 다음 화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이의 기억 너머 진짜 사냥꾼의 정체와 그가 왜 이 아이를 집요하게 쫓았는지를 향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